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문 열면요, 선생님, 오늘로 끝나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는데 문고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69. 동네에서 작은 요양원 주방 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어요. 크게 돈 벌 일은 아니죠. 그래도 누가 덕분에 살아요 한마디 하면 그걸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밥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신고, 영상, 소문. 이 세 단어가 한 번에 나오면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눈발 섞인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럽던 저녁, 저는 아파트 단지 안작은 커뮤니티실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거긴 주민들이 택배도 받아가고 공용 냉장고도 쓰는 곳입니다. 마감하려고 문을 닫으려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후드 모자 푹 눌러쓰고 젖은 신발로 바닥을 툭툭 밟고요. 말투가 딱딱 끊어졌어요. 여기요. 어제 받은 도시락 냄새 났거든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새로. 그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새로 말고요. 환불, 사과.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은 공짜로 주세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님, 제가 확인을. 그때 그 남자가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렌즈가 제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찍을게요. 말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한 번 터지면 끝이거든요. 영상. 그 한 단어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든 안 했든. 영상은 잘라서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이런 거 해봤어요. 여기 단지 이미 몇 명 정리했거든요.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손님 정리라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평소면 안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친절한 목소리. 이경자 선생님 맞으시죠? 지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젊은 남자, 영상 찍는다고 하는 사람.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절대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한 방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이 언성만 높여도 영상 잘라서 올려요. 제목은 이렇게 달겠죠. 노인 도시락 폭언. 폭언. 저는 평생 남에게 큰 소리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폭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젊은 남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환불 안 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저 지금 통화 중이라서요. 젊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누구랑요? 아들. 요즘 노인들 자식 앞세워서 버티는 거 진짜 질려요. 아들.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전화 속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사람한테 영수증이니 뭐니 따지지 마세요. 그 말 나오면 바로 싸움 만들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남자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세요. 그리고 새로 드리겠습니다만 반복하세요. 대신 절대 현금 꺼내지 마세요. 현금. 제가 무슨 현금을 꺼내요? 싶었는데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제 옆 탁자 위 도시락 박스를 톡톡 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당장 현금으로 150만 원. 그러면 영상은 안 올릴게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젊은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간단해요. 150이냐, 소문이냐. 그 순간 커뮤니티실 문 바깥에서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툭. 그리고 남자 목소리. 배달 픽업 왔습니다. 문 좀 열어. 픽업? 저는 배달 업체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는 사람인데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왔네.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저 남자 편이라는 거죠. 전화 속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 열지 마세요.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오면 더 커집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혼자예요. 남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 근처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르세요. 혼자 있으면 밀려요. 가족. 그런데 제 머릿속엔 먼저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저희 며느리는요, 제가 도시락 일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말만 했지. 단 한 번도 도시락 포장 돕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손대고 허리 삐끗해도 아이고 하고 끝. 그리고 작년 여름엔 제가 작은 창고에서 가습을 잘못 건드려서 불이 확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이웃이 소리 지르고 소방차가 오고 그때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현장에 안 왔어요. 전화만 해서 이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바빠서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제 아들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엄마, 내가 바빠서. 늘 엄마가 알아서 해. 늘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런 아들을 지금 부르라고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도시락 하는 할머니가요. 상한 음식 주고 환불도 안 해줘요. 저는 울컥했지만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그 남자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지금 부정하죠? 맞죠, 여러분? 피해자한테 오히려 따져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려요. 그때 전화 속 남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요. 상대 말에 설명하지 마세요. 짧게만. 죄송합니다. 새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만요. 젊은 남자가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툭 내려놨습니다. 여기 합의서. 선생님이 실수 인정했고 현금으로 해결한다.
사인하세요. 사인. 그 단어가 나오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사인하면 제가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못해요. 젊은 남자가 바로 웃었습니다. 아, 그럼 끝이네요. 영상 올리고 단지 단톡방에도 뿌릴게요. 어르신들한테도 다 알려지겠죠. 단톡방.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금 경찰 부르면 단톡에 먼저 올린다. 너 끝.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쿵, 쿵. 문 열어요. 빨리. 지금 열어야 돼요. 빨리라는 말이 사람을 망칩니다. 생각할 틈을 없애버려요. 그때 전화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휴대폰 화면 캡처하세요. 문자도. 그리고 어떤 링크도 누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캡처를 눌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울먹이는 척 했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가 그 도시락 먹을 뻔했다고요. 아까까지 웃던 사람이요. 갑자기 눈물 흉내를 냅니다. 사람 마음 약해지는 걸 노려요. 전화 속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불쌍한 척으로 흔들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더 뜯깁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종이를 밀었습니다. 사인하고 150만 원. 지금 바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건지.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 덜컥, 덜컥.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문문을. 전화 속 남자가 낮게, 빠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쪽 잠금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비상벨 있으면 눌러요. 없으면 110이에요. 저는 손이 떨려서 눌러질까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리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냥 돈 조금 주고 끝내. 엄마가 참아. 늘 그랬습니다. 저는 내가 참으면 된다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전화 속 남자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인이고 문이에요. 문 열리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면 선생님은 더 무서워집니다. 그 말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불러요. 불러. 근데 경찰 오기 전에 영상 올라가면요. 선생님은 이미 끝이에요.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이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켜졌습니다. 이상한 글씨가 떠 있었어요. 전송까지 120. 전송? 무슨 전송?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표정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봤죠? 이미 시작됐어요. 전화 속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폰에 뭔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누가 도와준다면서 폰 만진 적 있습니까? 그 말에 제 머리에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경로당 앞에서 명함을 돌리던 남자. 어머니, 요즘 단지에서 민원 많죠? 어머니 같은 분은요, 홍보 좀만 하면 도움돼요. 제가 폰 정리도 해드릴게요. 요즘은 폰이 깔끔해야 오해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휴대폰을 그 사람 손에 그냥 맡겼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몰라요. 요즘 자식들도 바쁘고, 며느리는 손 하나 안 보태고, 아들은 책임질 생각도 없고,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버텨야지.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보가 된 거죠. 전화 속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친절한 사람 지금 이 판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제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선택해요. 사인하고 돈 주면 조용히 끝. 아니면 단톡에 올리고 경비실에도 말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 그러면 이 단지에서 도시락 못 해요. 그 말이 제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이 단지에서 도시락 돌리는 걸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단지에서 쫓겨나면 끝이거든요. 문 밖에서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빨리 열어. 지금 안 열면 늦어.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환불해달라는데도 버티죠? 이런 사람이 어르신들 먹는 걸 만들어요. 저는 울컥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때 제가 결국 110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아파트 커뮤니티실인데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영상 찍으며 돈 요구하고 밖에도 누가 문 두드리고 있어요. 통화가 이어지자 젊은 남자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딱 그 정도. 아주 잠깐. 전화 속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경찰 부르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 무기는 겁 안 먹는 척이에요. 젊은 남자가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금 경찰 불렀어? 좋아. 그럼 더 크게 가자. 할머니, 지금 여기서 나한테 사과해. 카메라 보고. 저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오면 아들이 협박한 걸로 만든다. 너네 집안 끝. 아들. 제 아들은 늘 무책임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또 괜히 엮일까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이를 꽉 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없이 약한 척. 저도 시켜서 온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바뀝니다. 사람은 이렇게 순간에 얼굴을 바꿉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들렸습니다. 경비원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거기 안에 누구 있어요? 경찰 온대요. 젊은 남자는 뒤로 물러나더니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요. 폰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틈을 타서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던 사람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금전 요구했습니까? 저는 캡처한 문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겁주고 단톡방으로 협박하고 사인 받아서 발목 잡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혼자라는 것도 가족이 안 돕는 것도. 경찰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에 누가 폰 만져준 적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폰 정리해준다던 사람이. 제가 잠깐 맡겼어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지우지 마세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폰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인데 마음이 더 녹초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좋았겠죠.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제 아들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뭐가 올라왔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단톡방? 아들이 보여준 건 아파트 단지 단톡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시락 할머니 갑질 영상. 피해자 제보.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올라갔어, 진짜로. 아들이 손가락을 멈추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 링크 이상해.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경찰 말이 떠올랐습니다.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르지 마. 절대 누르지 마. 아들이 단톡방에 바로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올라온 링크 누르지 마세요. 경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글을 올린 계정이 관리소장 계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관리소장이 올렸대.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왜? 그때 관리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소장님, 단톡방에 그 링크 왜 올리셨어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관리소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 낮게 웃는 목소리. 아, 아드님이시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폰 정리해드린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너였어? 남자는 느긋했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일손 하나 안 돕고 불나도 안 오고 아들은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버틴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 남자 앞에서 하소연으로 흘린 말.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 말이요. 그냥 하소연이 아니에요. 사람 약한 데를 알려주는 지도예요. 아들이 스피커폰을 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제 손도 아들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마치 놓치면 우리 둘 다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아서요. 스피커 속 젊은 남자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가족 얘기.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관리소장 계정으로 글 올린 거야? 젊은 남자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계정이 뭐 대단해요? 폰 한 번 만지면 다 돼요. 단톡방은 더 쉽고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그 링크. 사람들이 눌러보기만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내려요? 내려도 이미 퍼졌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젊은 남자가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가 혼자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요? 젊은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아들은 바빠서요. 며느리는 손 하나 안 보태요. 불났을 때도 안 왔어요. 그래도 내가 참고 넘어가야죠. 아들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서운함인지 미안함인지 분노인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는데 변명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하소연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어머니 힘드시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하소연. 근데 어머니 하소연이 제일 비싼 말이에요. 그 말이 기가 막히게 더러웠습니다. 사람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말.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젊은 남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돈.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아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한마디.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지 마. 며느리는 괜히 알면 더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목이 막혔습니다. 그 말들 제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이렇게 아들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하지 마. 이번엔 내가가 아니야. 젊은 남자가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돈 300. 아니면 단톡방에 진짜 영상 올리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 넣고 노인 도시락 위생 불량 협박 갑질 이런 걸로요. 그럼 단지에서 일 못해요. 아들이 소리치려다 이를 꽉 물고 눌렀습니다. 너 지금 범죄야. 경찰에 다 넘길 거야. 젊은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넘기세요. 근데요, 아드님. 경찰이 오기 전에 가족이 먼저 무너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젊은 남자가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아드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결국 나 때문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은 화가 나죠. 왜 또 혼자 했어? 그럼 어머니는 더 숨죠.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늘 그랬거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아.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자. 괜히 알면 또 나만 욕먹을 거야. 아들이 제 말을 딱 끊었습니다. 엄마, 또 그 말. 지금 그 말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그때 아들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며느리 목소리는 차갑고 빠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 만들었어? 단톡방에 난리야. 당신 뭐 하고 있어? 아들이 굳었습니다. 미나야, 지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자르듯 쏟아냈습니다.
또 엄마 불쌍해 이거 하려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또 빠질 거야? 나 내일 애 어린이집 행사인데 당신 또 못 가는 거야? 아들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지금 엄마가 협박을 당했어. 돈 요구받았고 단톡방에 이상한 링크도 올라갔어. 며느리가 잠깐 조용하더니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결해. 나랑 애는 끼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작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창고에서 연기가 퍼지고 제가 부리야 소리치며 뛰쳐나왔던 그날. 며느리는 그때도 그랬죠. 어머니, 저는 지금 바빠서요. 알아서 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했어. 그 한마디로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가 알아서 했다잖아라고 했고 결국 저는 혼자 불탄 벽을 닦고 연기밴 이불을 빨고 소방서 다녀오고 이웃들한테 고개 숙이고 다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이번에도 제 입이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미나야 괜찮다. 그때 아들이 제 입을 막듯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다 하지 마. 괜찮지 않잖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끼지 말라는 말 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 문제고 범죄야. 너도 알아야 돼.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았습니다. 나보고 뭘 하라는 건데? 나 일도 하고 애도 보는데 어머니 도시락 일까지 내가 책임져.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야. 근데 불나도 안 와본 사람처럼 말하지는 말자. 그때도 엄마 혼자였어.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오지 말라 했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아, 오지 마. 그 말로 며느리는 면죄부를 가졌고 아들은 책임을 내려놓았고 저는 더 깊이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오지 말라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우리 집안 망신될까봐. 며느리 부모님 쪽에 소문날까봐. 애한테까지 이상한 말 들릴까봐. 그래서 나만 참으면 된다 싶어서. 그때 스피커에서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딱 그거. 어머니는 소문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덮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요. 아들은 이를 갈고 스피커폰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드님, 며느리분도 지금 들었죠? 이 집은요, 서로 책임 떠넘기는 소리만 하면 끝나요. 아들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꺼져.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소리가 없으니 생각이 들끓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문자만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나 내일 일정 있는데 진짜 미쳤어? 어머니 폰 왜 남한테 맡겨?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순진해? 돈은 절대 주지 마. 당신 월급에서 나갈까봐 그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돈. 결국 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호야, 미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폰을 맡긴 게 잘못이지. 내가 바보지.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탓으로 끝내면 저 사람들 또 와. 딱 그걸 바라는 거야. 아들은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그동안 무책임했어.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기대서 도망갔어. 그게 편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같이 만든 거야. 엄마가 숨기고, 내가 외면하고, 미나는 모른 척하고, 그 틈을 누가 파고든 거고, 아들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까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단톡방에 관리소장 계정으로 링크가 올라왔고, 지금 스피커로 협박범이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돈 300 요구했고요. 어머니 폰에 전송 카운트 같은 게 떴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단톡방 글 캡처해 두시고요. 휴대폰은 전원 끄지 말고 가능한 한 손 떼지 마세요. 지금 위치는 집이죠?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스피커로요. 며느리가 받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왜 또 전화야? 나 지금. 아들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경찰 온다. 너도 와.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가? 당신 엄마 일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 지금도 할 수 있어? 작년에 불났을 때도 너는 안 왔어. 그때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안 왔지.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는데? 엄마는 더 혼자 됐고 그 틈을 오늘 같은 놈들이 찔렀어. 며느리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를 더 눌러 말했습니다. 너도 가족이면 최소한 무슨 일이야는 물어야지. 지금 너 태도는 저 협박범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야. 서로 남 탓하는 집. 그 말에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야?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온다 해도 이 집안의 금은 그대로니까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지지 말라는 말이 떠올라 그대로 드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권한이 이상합니다. 문자, 연락처, 사진 거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톡방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관리소장 계정은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답했습니다. 관리소장 본인 폰이 털렸을 수도 있고 단톡방에서 누군가 링크를 눌러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링크를 누르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도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니, 또 뭘 하신 거예요? 저는 순간 다시 목이 막혔습니다. 또 내 탓으로 굴러가려는 느낌. 그때 아들이 며느리 말을 잘랐습니다. 미나야, 지금은 어머니가 뭘 했냐가 아니야. 누가 뭘 했냐로 몰고 가면 엄마는 또 혼자 떠안아. 그게 오늘 일의 핵심이야. 며느리는 경찰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까지 왔네. 경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도 단톡방 링크 누르지 마시고 올라온 글은 캡처만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누구도 합의서 사인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단톡방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애 학부모들까지 알 텐데. 그 말에 저는 또 움찔했습니다. 소문, 또 소문. 젊은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소문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 아들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소문 무서워도 이번엔 숨기지 말자. 숨기는 순간 또 우리만 당해. 며느리도 이번엔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왜 어머니를 노렸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 말했어. 며느리 욕도 하고, 아들 욕도 하고, 불났던 것도 말하고, 나 혼자 버틴다고.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때 너무 서러웠어. 불이 나는데도 아무도 안 오고, 내가 진짜 혼자인 것 같아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안 간 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어요. 가면 또 왜 이제 왔냐 할까봐. 근데 안 간 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콱 때렸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듣기 두려웠던 말이었을까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잘못했어. 근데 오늘부터는 약속하자. 엄마가 혼자 괜찮다 하지 않기. 미나는 모른 척으로 빠지지 않기. 나도 바쁘다로 도망치지 않기.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범죄는요. 사람 사이 틈을 먼저 벌립니다. 가족이 각자 따로 움직이면 피해가 커지고요. 그때 아들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 새 글. 누군가가 또 올렸습니다. 영상 봤는데 진짜인가요? 링크 눌렀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큰일 났다. 누가 눌렀어. 경찰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분께 폰 만지지 말고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경찰 안내받으라고 전달하세요. 단톡방에는 링크 누르지 말라고 다시 공지하고요. 아들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링크 누르지 마세요. 협박범이 올린 겁니다. 경찰이 처리 중입니다. 며느리도 그제야 휴대폰을 들고 다른 엄마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르지 말라. 지금 경찰 이상하다. 숨 가쁘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도 안 오던 사람이 지금은 움직인다. 그 사실이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늦었지만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켜지더니 아까 봤던 전송까지 120 같은 글씨가 이번엔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송 완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끝났대. 전송이 끝났대. 경찰이 제 폰을 가까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상이든 연락처든 무엇인가 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돈 보내지 마세요. 사인하지 마세요. 대화 저장하세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단톡방에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저는 멍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폰도 못 만지게 하고, 이상한 전화 오면 제가 받아서 끊고, 그냥 같이 있을게요. 그 말이 진심인지 체면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모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 하나가 협박범에게는 제일 싫은 그림이었어요. 그걸 증명하듯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받으려 하자 경찰이 손짓했습니다. 스피커로 켜고 받으세요. 기록 남깁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날카로웠어요. 아, 아직도 안 냈네? 아드님, 어머니 아직도 버틸 수 있어요? 아들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옆에 있고 가족 다 모였어. 너 지금 통화 녹음 중이야. 젊은 남자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옆에 있다고? 경찰이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본인 성함 말씀하시죠. 지금 협박 및 금품 요구로 수사 중입니다. 그 순간 스피커 너머에서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겁먹은 숨소리. 젊은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경찰이 끊어 말했습니다. 금품 요구하셨죠? 단톡방 링크 올린 것도 본인입니까? 젊은 남자가 다급해졌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 한다고 했잖아. 젊은 남자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했잖아요. 어머니가 다 말했잖아. 그 입으로. 그 말이 후반에 진짜 반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더 무서운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진정시키는 척 한 사람. 그 사람 아직도 어머니 편인 줄 알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놈이에요. 순간 경찰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판이요. 한 팀이 아니에요. 어머니 폰에 들어간 걸 보고 서로 달라붙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조심하셔야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무리가 아니라 여러 놈들이 달라붙는다고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분들 번호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치 필요합니다. 단톡방 운영진도 확인해야 하고요. 관리소장 본인 폰도 조사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진도?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 됐습니다. 그제야 이게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낀 거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남일처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괜찮아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살짝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압력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엔 덮지 마.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내가 너를 미워한 말도 했고, 너희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도 했고. 근데 진짜 무서웠어. 나 혼자 남는 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는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기. 그리고 누가 지금 당장 빨리 이러면 일단 멈추기. 사인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돈 요구하면 무조건 경찰. 며느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약속할게요. 이제는 불나도 안 오는 사람처럼 굴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어서 더 아픈 말.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저한테 괜찮다 말로 끝내지 말아줘요. 그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도망갈 핑계가 생겨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이번엔 커뮤니티실이 아니라 집 냉장고 옆에요. 가족들이 매일 보는 곳. 급하게 재촉하면 멈추기. 영상 찍으면 말 줄이기. 사인 요구하면 거절. 돈 요구하면 112. 링크 누르지 않기. 폰 남에게 맡기지 않기. 무슨 일 있으면 괜찮다 대신 도와줘라고 말하기. 그리고 저는 연습했습니다. 괜찮아 대신 도와줘. 그 한마디가 협박범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